열이란 기집애만 내게 넘겨주시오. 미안하지만 이대로 그냥 죽어다오. 안녕하십니까 귀공팬 여러분, 11화 예고편을 보셨습니까? 팔척기 정체와 김봉인의 음모가 드디어 밝혀질까요? 근데 비비는 갑자기 이게 뭔 일이랍니까? 귀궁의 이런 충격적 전개가 팬덤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시청률 11.6%로 정상을 달리고 있네요. 오늘은 10화까지의 중요 떡밥들과 11화 예고편을 중심으로 다음주 11화에 펼쳐질 드라마 전개를 심도 있게 추론해보겠습니다. 7화부터 쌓인 복선, 부하관계도 10화 단서들을 엮어 김봉인의 음모와 비비의 승천 열망을 풀어볼 귀궁 11화 뇌피셜 분석. 자,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먼저 팔척귀의 정체와 왕가의 원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0화 말미에서 풍산이 여리를 맹청 지하신당으로 납치했던 장면이 나왔습니다. 강철이가 여리의 흔적을 추적하여 신당에 침입해 풍산과 대치하였고, 그 순간 팔척귀가 풍산의 빙이 되어 강철이를 괴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팔척귀는 강철이의 목을 조르며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100년 전 내가 태어나던 그날 땅에 떨어지는 내 놈을 보았다. 너의 적은 왕가의 핏줄들이다. 이 대사는 드라마의 서사를 연결한 아주 중요한 떡밥입니다. 한편 11화 예고편에서는 왕 이정이 칼을 들고 신당에 뛰어들며 열일 뒤 용담골로 갈 것이다 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신당이 어디 있느냐? 당장 나오지 못하게 하자! 우선 그간의 주요 복선을 짚어보겠습니다. 7화에서 팔척귀가 왕가의 깊은 원한을 품고 있음이 드러났고, 8화에서는 김봉인의 조상이 선왕의 죽음에 연루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10화에서 여리는 팔척귀는 원한으로 죽었으니 그 정체를 밝히고 원한을 풀어야 천도한다 라고 하였으며, 왕과 그의 호위 무관은 팔척귀가 불에 타 죽은 무관 출신 화기일 것이라 추측하였습니다. 강철이는 야광주를 소진해야 천도가 가능하다라며 깊은 생각에 잠기도 했었죠. 또한 가섭스님이 경귀석을 여리에게 전달한 장면과 김봉인이 이화성을 대비해 양자로 조종하며 음모를 꾸미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단서들을 바탕으로 한 제 뇌피셜은 다음과 같습니다. 팔척귀는 100년 전 강철이의 승천 실패 시점에 그의 눈과 마주쳤던 인물로, 이후 김봉인의 조상이나 대비의 배신으로 억울하게 불에 타 죽은 무관이었을 것입니다. 10화에서 팔척귀가 왕가의 핏줄들을 적으로 지목한 것은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김봉인은 팔척귀의 힘으로 왕조의 권력을 장악하고자 풍산을 숙주로 이용하였습니다. 즉, 풍산은 김봉인의 지시로 팔척귀의 숙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김봉인은 이화성을 내세워 현재 왕 이정을 내치려는 왕실 전복의 음모를 꾸몄을 것입니다. 그리고 맹청의 부적은 김봉인이 강철이의 실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설계한 계략 중 하나일 겁니다. 한편 경귀석은 여리의 봉인 혈통과 야광주를 연결하는 천도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10화에서 무관의 보고를 받은 왕은 풍산이 왕실을 괴롭힌 원흉, 즉 팔척귀의 숙주이자 김봉인의 하수인임을 깨달게 되었을 것이고, 11화의 신당 대치 장면에서 김봉인의 음모가 폭로되고 용담골에서 이화성이나 김봉인 가문이 원한의 대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미스터리의 전개가 11화에서 급박하게 펼쳐질 것이 예상되어서 벌써부터 우리들의 호기심을 한껏 부풀게 하네요. 다음으로 비비의 충격적인 캐릭터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비비는 코믹한 매력으로 강철이의 이무기 동료이자 조력자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11화 예고편에서 비비는 멜로라인에 빠져있는 강철이와 여리를 먼발치에서 바라보며 너무 멀리 가버렸어, 여리 그 계집아이 때문에 라고 혼잣말합니다. 그리고 풍산의 신당에 잡혀온 여리에게 미안하지만 이만 죽어다오 라는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풍산이 그 여리란 계집애만 내게 넘겨주시오라고 말한 장면을 보면 비비와 풍산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군이었던 비비가 이렇게 갑작스레 빌런의 모습으로 돌변했는데요. 하지만 미안하지만 이라는 대사에서 피치 못할 어떤 사정이 엿보입니다. 제 뇌피셜로 이것은 비비의 일생일대 목표인 승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일단 앞선 복선들을 짚어보겠습니다. 7화에서 비비는 이묵의 힘을 깨달으며 승천의 가능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9화에서는 강철이와 국명을 나누며 승천 동료로서 유대감을 쌓았지만 팔척귀와 접촉하며 풍산과 모호한 연계를 맺었던 것입니다. 10화에서 강철이가 여리와 구절초, 로맨스에 빠지는 등 강철이가 승천과 무관하다고 여겨지는 일에 자꾸 빠져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하는 모종의 심경, 변화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네요. 10화에서 풍산이 여리를 납치했을 때 비비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맹청부적이 비비의 실력을 억제하자 비비는 풍산과의 동맹을 통해 힘을 되찾으려 하였을 겁니다. 여리의 봉인 혈통이 천도와 야광주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도 밝혀졌습니다. 자, 이러한 앞선 단서들을 바탕으로 저의 뇌피셜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비비의 돌변은 승천이라는 자신의 물러설 수 없는 생존 목표와 10화 팔척기의 논리, 즉 왕가의 핏줄들, 이
이무기들의 적이라는 주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7화에서 이무기 힘을 깨달으며 승천의 꿈을 키웠던 비비는 9화에서 강철이와의 공명을 통해 함께 승천할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10화에서 맹청 부적의 실력을 억제하고 강철이가 열이와 가까워지자 승천의 기회가 위협받았던 것입니다. 열이의 봉인 혈통이 팔척귀를 억제하고 천도를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비비는 팔척귀의 논리에 설득되어 풍산과 연합하였습니다. 열이를 제거하면 봉인이 풀리고 팔척귀의 힘을 얻어 강철이의 실력을 흡수함으로써 승천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이라는 말은 강철이와의 유대와 승천을 위한 필사적 선택 사이에서 갈등하는 비비의 심정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비비는 김봉인의 음모에 이용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봉인은 풍산을 통해 비비의 승천 열망을 조종하며 왕실 전복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10화 납치와 11화 예고편의 공격은 이 음모의 일부였던 것입니다. 비비의 코믹한 이미지는 7화의 힘, 깨달음, 9화의 심경 변화, 10화의 동맹을 거치며 점진적으로 적대적으로 변모하였습니다. 11화에서 비비의 공격은 열의의 각성을 촉발하고 신당 대치로 반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비의 승천 꿈은 가슴 아프면서도 보는 우리를 더욱 드라마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데요. 이상 귀공 11화에 대한 포커스 리뷰의 뇌피셜 분석이 어떠셨습니까? 팔척귀와 김종인의 음모는 어떻게 전개될지, 비비의 승천 열망은 어떤 결말로 향할지 댓글로 여러분의 뇌피셜도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드라마의 전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포커스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이란 기집애만 내게 넘겨주시오. 미안하지만 이대로 그냥 죽어다오.